미래 금리 예측이 이번 주제입니다. 기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급격하게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도 인플레이션 영향권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기준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추후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미래 금리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금리가 오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요즘 신문을 보면 하염없이 금리를 올릴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공포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인상으로 인해 3% 중반에서 4% 중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면 심장이 덜컹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 잡기는 쉽지만 가계 비출이 엄청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냥 올리기만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개인의 채무는 28억 정도이나 가족 전체로는 45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크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금리 인상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른다 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금리를 올리는 것도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참고로 40억 기준으로 금리 1% 오르면 1년에 4천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한 달에 333만 원 정도 이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2% 오르면 한 달에 666만 원의 이자가 늘어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2021년 6월을 고점으로 2022년 2월까지 떨어졌고 OECD에서 발표하는 회원국 경기 선행지수는 2021년 7월 고점으로 3월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수요가 둔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요가 둔화된다는 것은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하락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미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는 한계가 있고 추후 전쟁이 끝난다면 급속하게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전쟁까지 끝난다면 원유 수요가 둔화되면서 유가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장기간 토지 투자를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좋은 현상입니다. 경기가 좋다고 해서 땅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나쁘다고 땅값이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하고 있는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오르고 개발 사업이 진척이 없으면 가격이 정체되거나 내릴 수 있는 것이 토지 투자이기 때문에 금리는 낮게 유지되는 것이 토지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몇 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서 압박감이 상당했지만 추후 금리가 오른 것은 한계가 있고 조만간 하방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설득력 있는 증거 제시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올해는 2017년부터 한동안 안 좋았던 제주도 토지 시장에 많은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실의 계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